자, 우리가 이차함수 부분에서 좀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이유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요. 워낙에 이차함수는 각 단원마다 이제 응용되거나 다른 단원과 연계돼서 잘 나오는 단원이라 좀 확실히 하고자, 어설프게 했다고 또 나중에 또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할 때 좀 확실히 하고자,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 마무리 왔습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오게 되면 거의 뭐 끝부분까지 다 오셨다고 보면 돼요. 네. 이쪽은 다 최대 최소에 관련된 활용 문제나 그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라 양은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다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봅시다. 이차함수는 기본적으로 일단 얘부터 띄워놓고 그래프가 구조적으로 생겨먹은 게 볼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내려다 더 내려오지 않는 위치와 올라가다 더 올라가지 않는 위치가 존재합니다. 그 지점이 꼭지점이죠. 이 꼭지점의 좌표보다 더 아래에 있는 부분 없고 이 꼭지점 좌표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에 잊지 마세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함수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함수값을 달리 말하면 그냥 y값이에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들어지는 y좌표 중에 가장 위에 있거나 가장 아래에 있는 거를 찾으면 그게 함수의 최대치수입니다. 그럼 x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x는 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되는 역할이 돼요.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때 최대값이 나오더군요 라는 뜻은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y좌표가 혹은 함수값이 가장 크게 나오더군요. 그게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그래서 x는 약간 보조적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주인공은 y입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근데 포물선 자체가 아래로 볼록할 때는 y값이 무한히 사실 이렇게 무한히 위로 뻗치고 있는 상태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다 그릴 수 없어서 그냥 저렇게 그림 마무리한 거지 위로 한없이 위로 뻗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위로 올라간다면 최대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계속 위로 커지니까. 하지만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소값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꼭지점에 y좌표에서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꼭점의 y좌표보다 더 밑에 있는 y값 혹은 더 밑에 있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꼭점의 y좌표가 아래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이 되고 위로 볼록일 때는 이 값보다 더 위에 있는 함수값 혹은 더 위에 있는 y좌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실제로는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말이 없을 때 아래로 볼록할 때는 최대값은 구할 수 없고 최소값만 구할 수 있으며 위로 볼록할 때는 반대로 밑으로 이렇게 뻗치고 내려오기 때문에 반대로 얘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최대값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최대값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꼭지점의 y좌표에서 구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핵심은 꼭지점의 좌표를 잘 구해야 된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뭐 간단한 연습 문제, 정말 간단한데 너무 대놓고 써져 있어서 다음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과 그때 x값을 구하시오. 이 포물선, 이차함수는 포물선이죠. 그래프가 식을 보는 순간 얘 포물선이구나. 이차함수니까요. 근데 제곱 앞에 있는 게 양수이면 이거 아래로 볼록하겠네. 그럼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고 그때 꼭점 좌표가 3,2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위로 솟구치고 있는 포물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못 구하는 겁니다. 최대는 없어요. 그럼 최소가 언제가 됩니까? 최소값을 구하라면 2가 되고 꼭지점의 y좌표 요거 밑으로 더 함수값이 내려가는 게 없기 때문에 2가 최소값이 되며 그때 x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x가 3일 때. 그래서 이걸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쓰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x가 3일 때 함수 fx의 최소값은 2다. 물론 한글로 쓰면 이렇습니다.
쭉 나열해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x가 3일 때 fx의 최소값은 2다. 선생님, 너 말이 너무 긴데 좀 줄여 쓰면 안 됩니까? x가 3일 때 최소값 이렇게 쓰시면 제일 줄여 쓴 겁니다. 사실 같은 말인데 fx라는 단어가 생략되지만 실제로는 핵심적인 단어죠. 최소값은 함수값을 구하는 게 최소값이니까요. 전혀 어렵지 않네요. 내용 자체가.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 풀고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질 때 다음 b값, a값을 각각 구하는 문제인데 2차 함수죠? 포물선. 근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순위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그럼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내셔야 됩니다. 됐니? 선생님, x축, y축 그런 건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데 뭐 x축, y축이 어디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포물선만 그렸어요. 근데 얘가 위로 볼록한데 x값 1에서 최대값 b를 갖습니다.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이렇게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 포물선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지 않나요? 이 점에서. 이 점의 좌표가 1, b라는 뜻이거든요. 결론은 꼭점 좌표가 1, b가 된다. 꼭점이 나왔네요? 무슨 형이죠? 표준형이죠. 표준형식 y는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쓴다. 그리고 꼭점 좌표가 p, q가 되므로 pq에다가 1과 b를 대입한다. y는 x-1의 제곱 플러스 b라고 쓴다. 단 제곱의 개수를 써야 되는데 이 a 값은 책을 잘 보니까 요 앞에 써있네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붙였습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거잖아요. 저걸 이렇게 이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묶는 거는 좀 어렵고 반대로 이 표준형을 이렇게 펼쳐 놓는 것은 할만하네요. 그래서 전개합니다.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제 개수 비교하면 되겠죠. 따라서 x 앞에 있는 개수 2a랑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2가 서로 같아야 되고 뒤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1 플러스 b랑 저기는 5가 서로 같아야 되므로 a 값은 1이 되고 b 값은 6이 된다. 이렇게 답을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마이너스 A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A는 우리가 보통 표준형 쓰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모양이 이런 모양을 쓰죠. 근데 선생님 미지수를 잘못 선택한 건 맞아요. 보통 우리가 표준을 쓸 때 이렇게 써서 선생님이 여기 썼던 A는 2차항 계수 A를 쓴 거고 여기 마지막에 구한 A는 여기 있는 1차항 앞에 붙어있는 이 2A의 A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지수가 충돌돼서 조금 보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네요. 서로 다른 값입니다. 네. 자, 다시. x에다 1을 대입한다고요? 그럼 y에다 b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y가 fx를 말하는 거니까 이게 b가 되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플러스 5가 돼요. 해결은 안 되죠. a, b에 대한 연립방식이랑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얘가 꼭지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꼭점 좌표가 1, b가 되므로 빠르게 얘를 표준형으로 y는 2차항 계수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선택해주고 x-1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는 a와 여기는 b 값이니까 이걸 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b 한 다음에 쟤랑 이제 비교하는 거죠.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5 위아래 비교하다 보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둘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리고 상수항 x가 없는 이렇게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a랑 2가 같은 a 값은 1이 되고, 여기 5와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서로 같아지는 b 값은 6이 된다. 이렇게 해서 a, b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실까요? 자, 31번 개념.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게 약간 아까운 거야. 포물선이. 이게 아래로 볼록하면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만 존재하고, 위로 볼록하면 최소값이 없이 최대값만 존재하다 보니까 약간 맹숭맹숭해. 그래서 뭐 하냐면 구간을 정해주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봐. 잘라주는 거예요, 포물선을. 그럼 내가 그릴 포물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부분만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여기까지. 그럼 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네, 여전히 여기가 최대값은 맞죠. 근데 위로 볼록할 때는 최소값을 못 구했는데 구간이 정해지게 되면 나와 있는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위치는 여기가 제일 작은 위치가 되죠. 이게 최소값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최소값이 없었었는데 범위를 딱 잘라놓으니까 나오더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 책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죠. 이 그림이 4종류가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하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볼록할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두 개의 그래프.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 그림 좀 잘 보이게 작아도 책에 있는 거 좀 잘 보시고, 아래로 볼록한데 만약에 구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이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입니다. 근데 아래로 볼록할 때는 가장 밑에 있는 거니까 이 꼭지점의 y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돼요. 근데 구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안 구해졌던 최대값이 이제 구해지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최대값은 누굽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위치를 찾으면 되죠. 함수값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 y값 중에 가장 위에 있는 y값. 이 그림에서는 얘죠. 이 그림에서는 얘가 최대값이에요. 그럼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이렇게. 이게 최대값이에요. 이 뜻이죠. x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혹은 뭐 이렇게 풀어서 x가 알파일 때 y값, x가 알파일 때 y값을 수학적 기호로 쓰면 이거예요. f알파.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이 그림에서는 제가 최대값이 된다. 그런데 똑같은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이번에는 구간 안에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최대값, 최소값은 나와 있는 그래프 중에 여기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고 가장 밑에 있는 게 최소값이에요. 결론은 꼭지점의 좌표가 없으면 구간의 양쪽 끝값 있죠. F알파, F베타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꼭지점이 끼어 들어갔어. 그러면 걔가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야. 알겠니?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나머지 하나는 범위의 양쪽 끝값 중에 가장 위에 있거나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나머지 최대, 최소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럼 구간에 뭐 이게 중간에 있는 값 이런 걸로는 최대, 최소 안 나온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건 3개입니다. 3개. 첫 번째, 만약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꼭지점 좌표가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3개 값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꼭지점의 y좌표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꼭지점의 y좌표를 생각하셔야 되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구간의 양끝값 f알파 값, f베타 값 중에 크고 작은 값을 가지고 꼭지점 y좌표가 만약 최대였어요. 그럼 나머지 얘네 둘에서 최소가 나오는 거고, 꼭지점 y좌표가 최대였네요. 그럼 여기 있는 f알파나 f베타 중에 최소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자, 이런 문제 풀 때 조금 이제 눈치 없고 요령 없는 친구들 이제 이런 짓을 하죠. 선생님, 이게 왜 가로에 묶여 있죠? 가로를 풀어줘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0x.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이게 꼭지점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어떨까요?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2로 묶어줘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눈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20x가 되고 뒤에 숫자 필요하죠? 이거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되니까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그리고는 마이너스 2로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개 완전 제곱식 x-10의 제곱. 얘 필요 없어서 빠져나가는데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200.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10,200. 근데 이제 위로 블록해요. 이렇게 위로 블록합니다. 그 꼭점의 좌표가 여기 있죠? 그럼 축의 위치가 이렇게 축의 위치가 x는 10이라는 축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됐니?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다 그리는 게 아니네. x의 범위가 0 이상 10 이하예요. 0은 어디 있죠? 0은 x를 기준으로 왼쪽 10칸에 x는 0이 있을 거예요. 그럼 20은 x는 10을 기준으로 오른쪽 10칸에 x는 20이 있겠죠. 근데 포물선은 좌우 대칭 아닌가요? 왼쪽 10칸, 오른쪽 10칸이니 이 그래프가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가 대칭의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는 뜻이죠. 똑같은 거예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최대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되네. 얘가 최대 y좌표를 찾는 거라고 했으니까 최대는 200입니다. x가 11일 때 최대값 200을 갖습니다가 되고, 최소값은 말했잖아, 좌우 대칭이라니까. 여기 있는 값이나 여기 있는 값이 실제로는 서로 똑같은 값이에요. 이게 최소값, 구간 안에서 그려지는 y좌표 중에 가장 낮은 위치.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계산하면 되지 않나요? f0을 계산하든지. 지금 f가 뭐죠? 이게 f예요. 요거를 fx로 보시면 되죠. fx와 y는 같은 말이다.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x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과 y는 서로 같은 말이에요. 서로 필요하면 서로 맞바꿔서 반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럼 거기 x값에 0 집어넣어서 여기 x값에 0을 집어넣거나 또는 20을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는데 f0 값을 구하나 f20을 값을 구하나 말씀드린 대로 좌우 대칭의 답이 똑같을 거예요. 그거 이왕이면 이게 더 쉽지 않을까요? 20 집어넣기 너무 불편하다, 숫자가. 그래서 0을 집어넣었더니 이거 없어지고요. 얘도 없어지네요. 네, 0이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00, 그 다음에 최소값은 0,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가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괜찮겠어요? 소희 괜찮겠어요? 네. 자, 근데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 요령이 없는 거예요. 네? 잘 풀지 않았나요? 나쁘게 풀었다는 뜻은 아니야. 틀렸다는 뜻도 아니고. 근데 요령이 없는 거라고. 무슨 요령이 없냐면, 이게 지금 봐봐. 이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잖아.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는 뜻은 근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이란 뜻은 이 포물선이 위로 볼록한데, 어떻게 위로 볼록하죠? 전개하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가 붙기 때문에 위로 볼록해요. 근데 여기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죠. x에 이게 0이 되는 값 집어넣으면 2를 곱해서 y값도 0이 될 테니까요. 그럼 만약 얘가 0이 되는 값, 40-2x가 0이 되는 x값은 20이죠. x에 20을 집어넣어도 y값은 0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포물선은 0,0과 20,0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x축 위에 이렇게 x축이 있고, x축 위에서 이 포물선이 위치상 0,0은 여기일 테고 20,0은 여기겠죠. 0,0과 20,0이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치? 그럼 축은 어디 있을까요? 축은 당연히 포물선이 좌우 대칭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이 0과 20이니까 0과 20이란 x좌표의 정중앙에 있는 중점의 위치인 얼마?
둘을 더한 다음에 0과 2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축의 위치가 나오겠죠. 그 축은 10입니다. 됐니? 근데 구간을 보니까 0에서부터 20까지 그리래. 0이 여긴데? 20은 여기까지예요. 아, 여기만 그리라는 얘기나? 실제로 까만색 그래프가 다 필요 없고 여기만 그리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럼 최소값은 바로 나오네요. 고민할 게 없잖아요. 파란색 포물선의 y좌표 중에 가장 밑에 있는 y좌표는 0이잖아요. 20,0, 0,0을 지나가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지만 최대 최소는 y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최대는 어딘가요? 최대는 꼭지점의 좌표겠죠. x가 얼마일 때? 10일 때. 그럼 10, 얼마를 지난지 알고 싶으면 여기다 대입해보면 되지. y좌표는 여기다 10 대입하게 되면 10 곱하기 40 마이너스 20. 그래서 곱했더니 200. 최대값은 200이 된다. 이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아까처럼 푸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요령이 없이 풀다 보면 똑같은 문제를 어렵게 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2차 함수가 인수분해 꼴이 돼 있으면 그럴 때는 굳이 풀어서 저걸 전개한 다음에 표준형으로 막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근을 이용해서 또 풀 수 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 3번 잠깐만요. 자, 3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이 아직 이게 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 포물선을 그립니다. 포물선을 그리려면 꼭 좀 좌표가 필요하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꼭 인수분해가 좋다는 건 아닌데 인수분해 안 되면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6x 뭐가 필요하죠? 플러스 9은 마이너스 9. 그 뒤에 플러스 1. 여기까지 완전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 됐니? 이제 포물선 그려.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축은 어디? x는 마이너스 3. 자, 이제 문제를 보셔야 돼요. x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죠. x의 범위는 여기서만 그리세요. x의 범위는 여기만 그리세요 라는 뜻은 딴 데는 그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x가 0, x가 0은 어디죠? 축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오른쪽 세 칸쯤에 여기쯤에 대략 한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x가 0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리냐면 x가 1까지. 이 정도에 x가 1이 있다고 칩시다. x는 1. 그럼 어디만 포물선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구간을 정해놓고 여기 칸막이 쳐놓고 여기만 그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이 범위. 그럼 나머지는요? 안 그려지는 거죠. 선생님 축이 근데 포함이 안 되나요? 근데 축을 꼭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마다 축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파란색 그래프 중에 가장 높은 위치 여기네요. 이게 최대값. 파란색 그래프 중에 가장 낮은 위치 여기네요. 이게 최소값. 그럼 최대값 어떻게 구하죠? x에 1 집어넣으면 최대값 나오겠네요. x 1일 때 그때 y의 값이 최대값이에요. 얼마요? 아무데나 그냥 뭐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아무데나 네가 집어넣고 싶으면 돼. 집어넣어. x에 1 집어넣으면 8. 네. 그럼 이번엔 최소값은요? x에 0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네요. x가 0일 때 함수값, 그때 y값. 0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1. 따라서 최대값은 8. 최소값은 1.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구간 안에 포함 안 되면 꼭지점도 버리는 겁니다. 결론은 구간의 양쪽 끝값에서 더 높은 데서 최대값, 더 낮은 데서 최소값이 나온다. 범위의 양쪽 끝값에서 답이 나온다. 모르겠으면 그냥 대입해서 숫자 큰 걸 최대, 작은 걸 최소로 잡으면 된다. 괜찮습니까? 네, 6번 봅시다. 자, 6번은 표준형으로 꼭점 좌표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걔는 생략하고 이거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x-1, x-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어디로 불러?
아래로 불러. x축 어디서 만나죠? 1과 2에서 만나네요. 그렇잖아. x에 0 집어넣으면, x에 1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고, x에 2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과 2,2하는 점을 지나가겠지. 그럼 축은 어디 있나요? 당연히 1과 2가 대칭 관계니까 정 가운데 축이 있겠죠. 1과 2의 정 중앙의 값, 1과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 2분의 3이 꼭지점의 x 좌표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2분의 3컴마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y좌표는요? y좌표는 집어넣어야 아시겠네요. 암산하기 좀 불편한 분수니까 직접 계산해 봅시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3 플러스 2 4분의 9 이거 4로 통분해야 되니까 4분의 18 플러스 4분의 8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네요.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온다 라는 뜻이죠. x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y값은 잠깐만 계산 잘못한 것 같다. 뭘 계산한 거야 지금? 4분의 1 나오잖아. 마이너스 4분의 1 계산 잘못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계산 잘못했죠?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아니 아까 마이너스 4분 그러니까 4분의 9 계산해보면 그렇지? 여기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이제 4로 통분하게 되면 4분의 9 마이너스 18 플러스 8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보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리래. 근데 마이너스 1은 어딨나요? 여기쯤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칸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프의 개형만 알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여기쯤에서 나오겠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2는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라는 얘기야. 그래프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이거 보기 불편하니까 좀 잘라와서 일로 와서 필요한 데만 그립시다.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구간의 왼쪽 끝, 여기가 구간의 오른쪽 끝. 근데 위치상 가장 큰 값? 딱 봐도 누가 가장 크니? 왼쪽 끝이 가장 크잖아. 왜 왼쪽 끝이 크죠? 자, 잠깐 이거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보세요. 축을 기준으로 봐봐. 축이 있어. 축을 기준으로 포물선이 좌우 대칭인데 축의 2분의 3에서 2까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위로 솟구치는 높이가 좀 덜 솟구치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은 2분의 3에서 2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왼쪽에 있는 값이에요.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가려면 위로 많이 솟구쳐야 되겠죠. 결론은 축의 위치를 알고 축을 기준으로 좌우의 폭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면 누가 더 낮게 올라가 있고 누가 더 높게 올라가 있는지는 그림을 안 그려도 알 수 있긴 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졌죠?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여기겠죠. 언제? x가 2분의 3일 때 최소 얼마를 갖나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갖는 아까 꼭점좌표를 구해놨으니까 이건 더 구할 필요 없죠? 미리 다 구해놨잖아요.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1 간다. 최소값만 구하시오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건 자세히 써드린 거고. 그럼 어디가 최대값입니까? 여기가 최대값이네요. x가 얼마일 때? 왼쪽 끝범인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최대값은 6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어렵겠나요? 이제 이해됩니까? 4번
4번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긴 하죠. 근데 너무 인수분해만 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꼭점 좌표를 이렇게 표준형 바꾸듯이 하면 되고, 인수분해 되니까 일단 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인수분해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거 뭘로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위로 물록하잖아, 그래프가. 그 x가 어디서 만나나? 2,0 이게 0이 되는 x값 2, 이게 0이 되는 y값, x값 4, 2,0과 4,0 여기 2고 여기 4라는 얘기잖아. 그럼 축은 어디 있나요? 가운데. 얼마? x는 3. 너무 쉽잖아? 됐니? 그럼 옆에 옮겨서 저 내용을 좀 가볍게 써봅시다. 가볍게. 옮겨로 그냥 x 필요 없으니까. 포물선 가운데 축이 x는 3.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2와 4는 꼭점 좌표나 축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인 거고, 어디서부터 그립니까? 0에서부터 2까지 그립니다. x3 여기 있잖아요. 근데 0에서 2부터 2까지면 다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범위잖아. 0이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x는 0이 있어요. 2면 3보다는 왼쪽, 0보다는 오른쪽,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x는 2. 그럼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지네? 여기만 그려진다. 나머지는 잊어라. 나머지란 얘기는 저 빨간색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빼놓고는 다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여기만 그려진 거네요. 그럼 고민할 게 없네. 이게 최대값이잖아. 그럼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 최대값 나오죠. 얼마예요? 함수식에 2 대입하세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마이너스 8이니까 네, 0이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서 최소값 x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소 x에 0 집어넣으면 싹 다 지워지고 마이너스 8만 남네요. 그러니까 최대 0, 최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더라. 괜찮습니까? 네. 아까 말했지만 많이 하다 보면 포물선 안 그려도 이제 나중에는 잘 하는데 한동안은 그리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자, 152번 문제. 뜬금없이 절대값? 뜬금없는 절대값. 앞으로 여러분들 절대값 무지하게 푼다. 절대값. 아허. 야, 이 무슨 어이없는 원점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이게 3만큼 떨어졌어? 그럼 플러스 3. 이쪽으로 3만큼 떨어졌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따라서 절대값이 3인수. 그럼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3. 됐니? 혹은 마이너스 5라는 숫자의 절대값 이렇게 기울 수죠? 그 다음 얼마야? 5. 원점에 떨어진 거리는 5칸이니까. 됐지? 절대값의 부호는 모르죠, 사실. 절대값 x가 4야. 그럼 x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4칸인 숫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 답이 2개야, 이거는. 2개인 상태예요. 자, 그럼 얘 봅시다. 절대값이 2이긴 한데 작다가 돼 있죠. 2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원점 0에서 떨어진 거리가, 이게 등호가 있으니까 2인 숫자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맞나요?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2인 숫자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 있죠? 관계 너무 안 맞는데? 대충 보세요. 근데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2인 숫자는 이렇게 2개인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럼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작은 숫자는 여기다 있지 않을까요? 여기. 됐니? 그럼 이거를 x로 본다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큰 쪽에 있죠.
근데 같아도 되지. 마이너스 2까지 가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사익값으로 나오죠. 괜찮나요?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빨리 이제 쓰셔야 돼요. 이런 거 뭐 그림 그리고 하실 시간이 없죠. 절대값 x가 2 이하이다. 그러면 절대값 x가 2인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2 이하라는 얘기는 그 사이를 움직인다는 뜻이구나. x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이구나. 이렇게 쓰셔야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쓰나요?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써야 돼요? 머릿속에 빨리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2인 숫자 플러스 2, 2인 숫자 마이너스 2. 걔보다 어떻게 한다고? 더 멀리. 걔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답이고 이쪽 범위가 답이고 이쪽 범위가 답이니까 답을 쓰면 x는 2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범위, 절대값에서 범위 구할 때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빠르게 쓰셔야 되죠. 이 범위 뭐라고요? 마이너스 2 이상 x는 2 이하이다. 이 범위 안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2입니다. 근데 이 함수를 보니까 2창과 1창까지는 항을 알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축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x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축의 위치를 찾으려면 완전제곱이 필요하죠. 뒤에 플러스 1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이 필요해요. 그 뒤에 붙어있던 상수 k를 붙여주고 완전제곱식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따라서 꼭 좀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된다. 괜찮나요? 괜찮겠죠? 어디로 블록합니까? 아래로 블록합니다. 아래로 블록합니다. 아래로 블록합니다. 아래로 블록합니다. 그냥 보세요. 오늘 그래프 너무 안 그려지는데. 축은 어디 있나요? 축은 x값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다 그릴 겁니까? 아니요. 전 여기만 그릴 거예요. 저는 딱 여기만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의 왼쪽 한 칸이니까 좀 가깝죠? 2는 오른쪽 세 칸이니까 좀 멀 겁니다. 그럼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다면 여기쯤에 x값 2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는 여기만 그려진다.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그래프가 그려진다. 여기까지. 마이너스 2입니다. 네, 잘못 써드렸어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요. 그럼 그래프 까만색은 이제 지우고 여기만 남는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꼭지점이에요. 근데 최소값이 2라는 얘기는 꼭지점에 y좌표가 2라는 걸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얘가. 이 꼭점 좌표가 1,2네. 괜찮아요? 맞겠습니까? 마이너스 1,2. 왜 이래?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1,2라는 얘기죠. 됐니? 그럼 얘가 2라는 얘기네. 그럼 k값이 구해졌네요. 따라서 k값은 3. 됐죠? 근데 저희가 k값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최대값 어디 있어요? 여기.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때 최대값이 나오네요. 그럼 x2를 저기다 시계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k값 구하지 않았나요? 3이라고? 그래서 이 함수식은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네, k가 3. 근데 x가 2일 때 최대값 가지니까 여기다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죠. f2의 값이 최대값이에요. 4 플러스 4 플러스 3. 그래서 최대값은 11이 정답이다가 되죠. 어때요? 할만해요? 네. (8 더하기 3인데) 그냥 x에 2 집어넣잖아. 여기 x에 2 집어넣으면 4. 여기 x에 2 집어넣으면 4.
네? 여기다가? 아니,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K가 3이니까 여기가 2로 바뀌었겠지. 거기다 2 대입해봐. 3의 제곱 플러스 2니까 11 맞잖아. 뭘 계산하고 있는 거야? 어? 아니, 이 사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의 제곱이 먼저잖아. 그리고 2를 더하는 거지. 뭐지, 저 바보는? 왜 저래? 자, 그럼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여기까지 볼까요? 자, 여기까지. 사실 이 단어는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한, 이쪽은 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식을, 이게 어떤 2차식이 있는데 그 2차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치환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공통부분이 나와야 돼요. 치환. 치환이 뭔지 알죠? 치환이 뭐예요? 치환. 복잡한 식을 간단한 문자로 바꿔주는 행동, 이게 치환이죠. 그러니까 복잡한 부분을 간단하게 바꿔주는 것, 보통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 복잡하다고 그냥 복잡한 것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치환하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 어떤 뭔가 공통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하기 편하다라는 거죠. 치환이라는 단어 처음 듣진 않았죠? 네. 자, 그럼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156번부터. 다음 실수 xy, 이게 실수란 말이 중요합니다. 전제 조건이니까요.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게 좀, 선생님 이거 2차 함수 아닌데요? 네, 함수는 아니에요. 이런 모양에서는. 근데 이거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죠? 자, 일단 풀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중간을 설명하면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풀어놓고 왜 이렇게 풀었는지 이제 풀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x끼리 모읍니다. 이렇게 x끼리. 그 y끼리 모아요. 그럼 2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럼 숫자 뭐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9, 마이너스 9가 필요해요. 그리고 얘도 y제곱 플러스 4y 한 다음에 숫자가 뭐가 필요하냐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필요합니다. 뒤에 원래 있던 16을 갖다 붙여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완전제곱 x-3의 제곱, 얘 필요 없죠? 곱해서 빠져나가요. 그럼 뒤에 뭐 붙냐면 플러스 16 뒤에 마이너스 18이 붙어요. 여기도 요만큼 완전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됐니? 그럼 얘 필요 없죠? 근데 앞에 뭐 계수 없으니까 그냥 빼면 돼요. 마이너스 4. 그럼 이 식이 2 가로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요거 상수항 계산해보니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결국은 자 보세요. 결국은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론은 이 식의 최소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렇지? 근데 맨 끝에는 6한테 여기는 맨 끝에는 마이너스 6한테 물어봤어. 야, 너 혹시 값이 바뀌어? 그럴 리가. 나는 마이너스 6이라고 답이 딱 값이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래? 난 최소를 구하는 건데? 그럼 최소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얘네가 결정하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실수이면. 실수이기만 하면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이 숫자가 가장 작을 때는 언제예요? 0일 때가 가장 작죠. 0보다 커나 같으니까 0일 때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않나요? 여기 있는 2 가로 x-3의 제곱은 제곱식이죠. 이 제곱식이 가장 작을 때는 0일 때입니다. 얘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 너 제곱식이니? 그럼 넌 최소값이 얼마야? 나 0. 0 말고는 다 양수. 그럼 가장 작을 때는 0. 그렇죠? 그럼 얘가 앞쪽에 있는 얘가 0이 됐을 때와 뒤쪽에 있는 얘가 0이 됐을 때 전체식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따라서 최소만 구하라면 0 더하기 0 빼기 6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이고, 좀 자세히 어떤 조건에 맞게 자세히 써야 될 때는 x가 3, y가 마이너스 2일 때 저 2차식은 최소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 이렇게 쓰면 좀 더 자세한 답이 되죠. 근데 그럼 자세하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최소값만 물어보면 이게 답이죠. 마이너스 6만 쓰시면 돼요. 그럼 밑에 건 자꾸 왜 쓰는 겁니까? 가끔 문제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x, y가 각각 얼마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는 있어야 돼요. 네, 최소값만 물어봤지만 저런 전제 조건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묶는 이유가 저런 겁니다. 전체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전체 최소가 되려면 그 제곱이 모두 다 0이 됐을 때.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뒤에는 치환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치환하고 활용까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